끝없는 사막 한가운데 오직 나일강만이 생명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옥한 검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부족들은 수백 년간 서로를 죽이고 약탈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 속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도대체 왜 신이 축복한 땅에서 이토록 오랜 기간 피비린내 나는 혼란이 이어졌을까요? 이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3100년경 주변 지역이 아직 문명의 새벽을 맞이하기 전 이집트는 생존 경쟁터였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자가 곧 권력이었습니다. 이때 남쪽의 강력한 전사 나르메르가 등장합니다. 그는 압도적인 무력으로 북쪽을 정복하고 상하 이집트의 왕관을 합쳐 최초의 통일 왕조를 열었습니다. 혼돈을 끝내고 살아있는 신, 파라오가 통치하는 거대한 역사가 비로소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수만 명의 일꾼이 거대한 돌을 끌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채찍 소리와 비명이 난무하지만 공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신적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건축물을 요구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면서까지 이토록 거대한 무덤에 집착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2600년경 고왕국 시대, 이집트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파라오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지상의 신이자 우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영생은 곧 국가의 존속을 의미했기에 쿠푸왕을 비롯한 파라오들은 기자의 대피라미드 같은 불가사의한 건축에 국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주변국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국력과 신성한 왕권을 과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돌무덤들은 당시 이집트의 번영과 파라오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증거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피라미드의 시대가 저물고 이집트 전역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중앙정부는 붕괴했고 지방 관리들은 서로 왕을 자처하며 싸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70일 동안 70명의 왕이 있었다 고 할 정도로 처참한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풍요의 땅이 순식간에 아귀다툼의 지옥으로 변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2200년경 시작된 제1중간기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대규모 건축 공사로 국고는 바닥났고 설상가상으로 나일강의 홍수가 수십 년간 멈추는 대가뭄이 닥쳤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은 폭도로 변했고 지방 호족들은 파라오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무덤 도굴이 횡행하고 사회 질서인 마하트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대적일 것 같았던 신앙의 권위도 배고픔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집트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운 기억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간신히 혼란을 수습하고 다시 번영을 구가하던 중 북동쪽에서 정체불명의 이민족이 들이닥쳤습니다. 힉소스라 불리는 이들은 이집트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기, 말이 끄는 전차와 강력한 복합궁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견고했던 이집트군이 맥없이 무너지고 하이집트를 빼앗긴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1700년경 제2중간기, 중왕국이 쇠퇴하며 중앙 권력이 약해진 틈을 타 가나안 지역에서 힉소스인들이 이주해왔습니다. 그들은 당시 청동기 시대의 최첨단 군사 기술인 이륜 전차를 앞세워 델타 지역을 장악하고 자신들만의 왕조를 세웠습니다. 수천 년간 외부의 심각한 침략 없이 고립되어 발전해온 이집트에게 힉소스의 선진 문물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를 100년 넘게 지배하며 굴욕을 안겼지만 역설적으로 이집트가 폐쇄성을 버리고 강력한 군사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수염을 달고 남장의 파라오가 된 여인 하트셉수트. 그녀는 어린 의붓아들을 대신해 섭정을 시작했지만 곧 스스로 파라오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전례 없는 여성의 통치에 반발도 있었지만 그녀가 강력한 왕권을 휘두를 수 있었던 데에는 치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15세기 신왕국 시대 제18왕조 이집트는 힉소스를 몰아내고 최대 영토를 확장하며 제국으로 발돋움하던 시기였습니다. 하트셉수트는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탁을 조작하고 남성 파라오의 복장을 하며 강력한 카리스마를 내뿜었습니다. 그녀는 무리한 전쟁 대신 푼트, 원정 같은 대규모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장래 신전 등 화려한 건축물을 세워 치적을 과시했습니다. 비록 사후에 그녀의 기록이 조직적으로 삭제되기도 했지만 하트셉수트는 가장 번영했던 시기를 이끈 노련하고 야심찬 통치자였습니다. 이집트 수천 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파라오 아메노테프 4세가 기존의 모든 신을 부정하고 오직 태양신 아템만을 섬기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수도를 사막 한가운데로 옮기고 이름마저
아크나톤으로 바꾼 이 광기 어린 종교개혁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14세기 신왕국 시대, 테베의 아문 신전 사제들은 파라오를 능가할 만큼 막강한 권력과 부를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아크나톤은 이들 사제 계급의 힘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일신 신앙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는 기존 예술 양식을 파괴하고 사실적인 아마르나 양식을 도입하는 등 급진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개혁은 내부에 엄청난 반발을 샀고 외교와 국방을 소홀히 하여 제국의 영향력은 축소되었습니다. 그의 사후, 이집트는 빠르게 예전의 다신교로 회귀했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오만한 파라오, 람세스 2세. 그는 제2 67년간 수많은 전쟁터들 누비며 자신의 용맹함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당대 최강국 히타이트와 맞붙은 카데시 전투를 승리로 포장하며 전역에 자신의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그가 이토록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고 선전하는 데 집착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13세기 신왕국 제19왕조, 이집트는 리비아와 누비아, 그리고 북쪽의 강력한 라이벌 히타이트 제국 등 사방에서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람세스 2세는 강력한 군주 이미지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적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야 했습니다. 사실 카데시 전투는 무승부에 가까웠지만 그는 이를 위대한 승리로 기록하여 신전 벽면을 장식했습니다. 또한 아부 신벨 신전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 자신의 신성을 강조하며 제국의 마지막 황금기를 화려하게 장식하려 애썼습니다. 영광스러웠던 제국의 시대는 가고 이집트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내부 분열로 국력이 쇠약해진 틈을 탄 누비아, 리비아인들이 파라오를 자칭하더니 급기야 잔혹하기로 소문난 아시리아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신성한 수도 테베가 약탈당하고 이집트인이 주권을 잃은 채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된 데에는 처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11세기부터 시작된 제3중간기와 후기 왕조 시대입니다. 람세스 사후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와 사제 계급의 부패, 그리고 끊임없는 기근으로 이집트는 힘을 잃었습니다. 이 틈을 타 주변 강대국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철기 무기로 무장한 아시리아와 이후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은 청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이집트군을 압도했습니다. 찬란했던 문명은 이제 이방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파라오의 영광은 과거의 유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 이후 이집트의 주인은 그리스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 그녀는 그리스 혈통이었지만 이집트어를 구사하고 스스로를 여신이라 칭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 같은 로마의 권력자들을 유혹하며 필사적인 외교전을 펼친 데에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 지중해의 패권은 이미 로마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클레오파트라는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의 실력자들과 동맹을 맺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지성과 매력을 무기로 로마의 내전에 깊숙이 개입하며 이집트의 부흥을 꿈꿨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요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울어가는 왕국을 지키기 위한 냉철하고 치열한 투쟁이 역사였습니다. 악티움 해전의 패배와 클레오파트라의 자살. 이로써 3000년을 이어온 파라오의 역사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찬란했던 신전들은 서서히 모래 속에 파묻히고 이집트 고유의 문자와 종교는 잊혀갔습니다. 위대했던 문명이 로마 제국의 식량 창고로 전락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30년,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를 정복하며 로마의 속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집트는 더 이상 독립국이 아니었으며 로마 황제가 파라오의 지위를 대신했습니다. 로마는 이집트의 막대한 곡물과 불을 수탈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전통 문화는 탄압받았습니다. 이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고대 신전들은 폐쇄되었고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제들이 사라지며 고대 이집트 문명은 긴 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나일강의 영광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